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3만 1,000명으로 직전 주보다 2만 2천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21만 4천 명을 웃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지난해 8월 이후로 9개월 만에 가장 최고치입니다. 고용시장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수혜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KT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증가한 5,0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 6,546억 원으로 3.3%가량 증가했는데 B2B 매출 확대에 힘입어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게임주가 오늘 오전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1분기 매출액은 3,979억 원, 영업이익은 25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568%와 127%가량 증가했고 펄어비스는 1분기 매출 854억 원, 영업이익은 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고용 둔화 시그널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이날 30년물 국채 입찰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의 상승 탄력이 더해졌죠.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이날 엔비디아가 1.48%가량 내리면서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또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역시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게 되면서 2% 이상의 추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AI 열풍으로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예상만큼 실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자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증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던 코스피, 오늘은 0.84% 오르면서 어제 낙폭을 회복해가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각 2,7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0.09% 하락한 869선, 87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섹터는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겠죠. 현지 시간으로 8일에 발표된 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2년에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시장의 무려 2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대만과 미국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이처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양국 정부의 지원법을 바탕으로 반도체 캐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생산력 증가율은 자그마치 129%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어제 미국장 안 빠졌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박스권, 급락은 없고 뭐 금리 인하를 9월 달쯤에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머무른 채 일단 CPI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지수도 안 빠집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도 한번 잠깐 보면 자, 코스피 0.9%나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닥도 안 빠져요. 마이너스 0.11% 정도 빠진다 하지만 이건 빠진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형주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섹터들을 보면 일단 빠지는 섹터만 보자면 먼저 빠지는 섹터는 반도체 장비, HBM,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MLCC, 뉴로모픽, 3D 낸드 플래시. 뭔가 조금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오늘 IT만 뺍니다. IT 이제 중소형주들만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빠져. 그럼 올라가는 섹터는 뭐냐? 해운, 전선 테마 오늘도 강하네요. 전선, 전력, 그다음에 게임주, 보험주, 로봇주. 로봇주도 IT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보험주, 게임주, 해운주, 전산 뭐 이쪽하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또 좋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도 플러스 권역에 있고 하이닉스는 2%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오랜만에 3.5% 올라가고 어쨌든 보험주, 삼성증권 3%대 강세, 미래에셋증권 5% 강세, 그리고 은행주도 강하네요. 하나금융투자 3.7% 강세, 신한지주 3%, KB금융도 3%, 뭐 등등. 그래서 지수의 대부분 종목들은 다 상승이에요. 누구만 지금은 두들겨 맞고 있냐면 반도체 장비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HBM 유리판, 3D 랜드 플래시, 뉴로모픽, MLCC, 뭐 플렉서블 이쪽만 빠져요 지금. 물론 꼭 걔네들만 콕 집어서 빠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빠지고, 뭐 줄기세포도 빠지고, 뭐 스마트카도 빠지고, 뭐 그러는데 뭐 걔네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대표적으로 오늘 하락폭이 가장 강한 쪽이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안 좋거나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막으려면 둘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를 빼든지 아니면 뭐 한쪽의 업종을 급락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지수가 폭등을 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조절을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미국장 자 보면 미국장이 폭등을 하면은 IT가 올라가겠죠. 지수를 고삐를 풀고 올리면 되니까. 미국장이 여기 나스닥을 만약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스닥이 17,000, 18,000, 2만으로 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러면은 IT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가총액이 종목이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구성되어 있는 비중을 보더라도 IT 부품주가 가장 많아요. 개수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따지더라도 IT가 단연 으뜸인데 걔네들까지 다 오늘 게임주 움직이듯이 아니면 전선 테마 움직이듯이 다 움직여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2,800이 아니고 바로 2,900으로 올라갑니다. 200포인트 올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싹 다 올리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싹 다 올리면 하루 만에 300포인트도 올라갑니다. 그럼 300포인트 올라가면 우리나라 3,000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일부러 작당모의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흔들리는 IT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이 보여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해서 제가 대마불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실적 추이들은 앞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점점 속도를 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 피크가 아니고 그때에서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달성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2026년도 이후부터예요.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 적자였으니까 반도체 부분이 적자였으니까 적자를 이제 기지개를 펴는 부분입니다. 아직 뛰지도 않았어요. 기지개 펴고 준비 운동하고 있는 단계고요. 1분기는. 2분기는 이제 준비 운동 어느 정도 마무리 정도 끝내놓고 이제 3분기, 4분기부터 달리고 본격적인 건 사실 내년이죠. 그래서 내년서부터 뭐 인공지능 이제 제품들 나오고 로봇들 걸어 다니고 뭐 이러면서 내년서부터 계속 좋은 얘기 나올 거고요. 근데 2026년도도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 뽑아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단거리로 30km 달려야 되는데 100m 달리듯이 달리면은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가 앞으로 40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단거리 뭐 100m 뛰듯이 열심히 달리면은 1km도 못 뛰어요. 실제로 100m 달리시듯 뛰다 보면 200m만 뛰어도요. 다리 후들들거리고 토 나옵니다. 막 헛구역질 나오고 200m만 달려도 400m요? 여러분들이 육상 선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동 오랜만에 하는 거면 아마 300m 달리다 아마 자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길게 봐야 돼요. IT 섹터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실적 추이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계속 우상향이고 내년도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또 내일 강연회가 준비가 돼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IT만 싹 다 모아갖고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일부러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나쁠 게 없어요. IT가 나쁘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삼성전자 죽고 하이닉스 죽고 최근에 삼성전기도 강하게 움직였죠. 이거 죽으면 IT 죽는 거라고 저는 선언하겠습니다. 이거 죽으면. 이거 12만 원 깨지면 삼성전기 12만 원 깨지고 SK하이닉스
12만 원 깨지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공교롭게도 12만 원 갔네요. 둘 다 12만 원 깨지면 저는 대놓고 방송에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지 마세요. 다 도망가세요. 뭐하러 주식합니까? 다 뭐 시장 폭락하고 지금 뭐 하락장 가고 이제 다 폭탄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려면 미국장도 무사치 못합니다. 미국장, 일본 시장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12만 원 깨지고 하이닉스 12만 원 깨진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깨진다 그래서 미국장이 야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 삼성전기가 12만 원 깨지니까 야 우리도 큰일 났다. 야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도 다 매도하고 도망가자 해갖고 많이 깨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난다 그래서 많이 깨지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깨지려면 미국 시장이 지금 16,000이죠. 여기에서 이만큼 60% 정도 떨어지게 되면요. 60%가 뭐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 엔비디아서부터 80%, 90% 박살납니다. 이 만 깨지면.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도 이쪽으로 깨질 일은 없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깨질 일은 없고, 그리고 실적 추이나 지금 반도체 수출액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올해 계속 이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지 죽으러 내려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작년에도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작년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앞으로 IT가 주도주가 될 거다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9월 달에 얘기했던 게 11월 달까지 장이 빠지면서 떨어지니까 많이들 고생을 했다가 작년 11월 달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올해 상반기에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좀 주춤거리는데 요거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IT는 대마불사다.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내일 강연회도 있으니까 IT 부품주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 강연회 1시 때 잘 들어보시고 제일 안전한 쪽이 IT라는 거. 어쨌든 오늘 뭐 게임주 움직이고 보험주 움직이고 로봇주 움직이고 전선 움직이고 회원주 움직이는 건 순환매 관점이라 보세요. 그동안 얘네들도 못 갔잖아요. 못 갔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는 나쁠 건 아닙니다. 지수가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를 맞춰놓고 올리겠죠. 그래서 IT주들은 흔들려도 괜찮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현재 이 시각 잠시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바로 내일이죠. 이 11일 오후 1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에 함께 하시면서요.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큰 종목이 나와줬네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죠. 오늘 이 시각 흐름 보자면 현재 2.05% 상당히 양호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9천 원 선 지나가면서 드디어 또 18만 닉스를 향해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장에서 반도체가 다소 흔들리고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뭐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은 IT에서 반도체 부분을 일부러 다 빼는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부터 해서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HBM, 반도체 장비주들만 싹 빼놓고 반대에 있는 애들을 지금 싹 올려놓으면서 지금 차별화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IT가 됐든 시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시장이 살아나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대형주가 가야 되는데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차별화 쪽으로 저쪽으로 반도체 쪽을 눌러놓고 로봇주라든지
뭐 전선 테마라든지 뭐 보험주, 증권주 이쪽으로 뛰어 올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종목들이 순환을 하든 키를 맞추든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든 하려면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밭이 좋아야 돼요. 그럼 그 시장 그 주도주로서 시가총액이 큰 하이닉스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9만 원 조만간에 돌파를 해줘야 되고 20만 원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19만 원, 20만 원 돌파되는 상황이 나와야지 그래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반도체주들이 흔들렸다가 다시 또 키 맞추기로 또 조정받았으니까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쪽이 삼성전자도 있지만 얘는 너무 무겁고 하이닉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이닉스 알면 삼성전기, 뭐 LG이노텍도 있죠. 이런 IT에 중심되는 종목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표역 종목으로 하이닉스를 뽑아봤고요. 조만간에 19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는 반도체주들도 그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하이닉스 이따가 가입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장 표적 종목 SK 하이닉스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29일과 30일 하나마이크론 동일하게 27,7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29일에는 3.25% 높은 이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4월 30일에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2일 YC캠 28,950원 말씀해 주셨는데 무려 26.77%, 25%가 22%를 상회하는 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월 3일에 주성 엔지니어링 33,00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도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이었고요. 0.2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5월 8일 하나마이크론 27,65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3.44%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였죠. 원익 QNC 35,200원에 접근해 봤는데 2.27%의 높은 수익률 기록해서요. 총 누적 수익률은 1,469.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지난 한 주간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저희 짚어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 볼 거고요. 또 오늘의 표적 종목인 SK 하이닉스 매수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월요일 날은 휴장이었고요. 어린이날 대체휴일로 휴장이었고 이제 화요일 날 드렸었던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겠습니다. 자, 5월 7일 날에 일단은 지금 아침에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니까 다들 지금 이쪽은 아마 손실로 바뀌었을 거예요. 일단 35,000원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저점이 깨지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전에 샀던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35,300원대에서 회사가 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시키면 사주죠. 만약에 그게 5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회사가 돈을 더 투입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거 어쨌든 취소를 안 시키기 위해서 때가 되면 다시 올릴 겁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는 보험주 급등하고 은행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선 테마 올라가고 로봇주 움직이고 뭐 이래 버리니까 뭐 다른 섹터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고 뭐 거기다 제약주도 움직이고 제약 섹터도 움직이고 오늘 반도체만 지금 왕따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급락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떨어지면 이해가 되죠. 지수가 오늘 뭐 한 3% 빠지는데 주성이도 빠지고 IT도 빠진다 그러면 그래 지수가 안 좋으니까 미국장이 오늘 박살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오늘 뭐 아시아 시장이 급락하고 코스피 시장도 급락을 하고 지금 은행주도 폭락하고 보험주도 폭락하고 삼성전자도 폭락하고 하이닉스도 폭락하고 전선 테마주는 많이 올라갔다고 다들 하한가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떨어지면은 그때는 IT주들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부러 IT를 빼놓고 저쪽을 땡겨 올려야 지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가지고 노는 거죠. 지수를 묶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지수는 크게 안 올라가잖아요. 도치예요. 코스피 올 코스닥은 빠져요. 근데 저쪽에 있는 상대 쪽에 있는 애들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4%, 뭐 3%, 뭐 7%, 20%.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그냥 저쪽은 날아다니는데 또 로봇주들도 그렇고
20%까지는 아니에요. 10%대, 10%대. 에브리보 15% 올라가, 이렌시스 12% 올라가고. 하여튼 저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수를 가만히 붙들어 놓고 키 맞추기 자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은 재미가 없다. 그럼 언제 다시 재미가 있을 거냐? 지금 저쪽 애들이 올라가다가 쟤네들이 멈추거나, 그러니까 보험주가 조정받고 자동차가 조정받고 제약주가 조정받고 게임주가 조정받고 보험주가 은행주가 뭐 이런 애들, 뭐 전선 테마가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다시금 이쪽이 움직이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두 번째, 지수가 미국 시장이 다음 주 가면서 CPI 지수 발표 앞두고 뭐 살살살 오르거나 그러다가 CPI 지수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15일 날. 그때 맞춰가지고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해가지고 만약에 고가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시장이 폭락 없이 잘 버텨주면, 그리고 오히려 먼저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빠져도 반도체주들은 안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은 일단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고 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지수 박살 안 나니까.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오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리고 얘가 혼자 뚫겨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죠. 혼자 빠지고 예를 들어서 뭐 테스 막 상한가가 있고 뭐 다른 종목들 뭐 SF 반도체 막 상한가가 있고 삼성전자 상한가가 있고 하이닉스 상한가가 있고 LG노텍도 상한가가 있고 뭐 이수페타시스 상한가가 있고 원익QNC 상한가가 있고 다들 상한가까지 다들 날아다니는데 혼자 빠지고 있으면 그러면 얘는 정말 큰 악재로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위험한 게 맞아요. 다들 상한가 가면은 몰라도 다른 애들 상한가 가도 얘는 그래도 5%는 따라가야 될 거죠,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따라가면 문제가 있는 건데 오늘은 전체 다 빠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로모픽부터 돼가지고 싹 다 빠져. 지금 시스템 반도체 장비, 유리기판, 3D 랜드, LED, CLX 싹 다 빠집니다. 안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지금 IT 반도체 섹터들은 뭐 하나 올라가는 거 없이 싹 다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오늘 얘는 약하다. 그래서 보유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얘도 뭐 마찬가지죠. 자, 어제 일단 수익 달성이 됐기 때문에 절반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된다 그랬는데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있으면 제일 안전한 섹터가 IT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죽지 않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죽을 것처럼 보여도 안 죽습니다. 죽지는 않는데 안 가서 좀 답답한 것뿐. 일단 다음 주 15일까지 모든 섹터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제약주뿐만 아니라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좋게 나올 거고 어떤 것은 안 좋게 나올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반도체주들은 계속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환율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최고. 물론 지금 이제 1분기 이제 지났으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봐야 되지만 지금 추이로 가게 되면 역대 최고 반도체 수출의 흐름이 잡힐 것 같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릴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만약에 못 팔고 갖고 있거나 절반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뭐 여기서 20%, 30% 박살날 것도 아니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같이 두들겨 맞는 IT 섹터니까 같이 두들겨 맞았다가 지수가 다시 오를 때 반등 주면 되죠. 그다음 대형주들이 안 빠지니까. 자, 다음은 원익QNC. 자, 이거는 다른 애들과 좀 다르게 좀 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변동성은 셀 수 있지만 변동성이 센다는 얘기는 떨어질 때도 조금 세게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물려도 이런 쪽들이 수익이 더 빨리 날 수 있으니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많이 떠 있으면 변동성이 세니까 더 위험하고, 근데 지금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건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알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떠 있는 종목들이 더 잘 튀고 더 잘 빠져나오고 더 잘 올라갑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하락장 같은데 상승장인가? 라고 분명히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의 추세를 보면 하락장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거 거꾸로 두면 하락장이 돼요.
자, 이게 하락장입니다. 지금 코스피 거꾸로 났거든요. 요거 하락장이에요. 계속 지금 뭔가 수렁으로 개미지옥처럼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집니까? 이거 거꾸로 놓은 거예요, 지금. 차트를 거꾸로 놓으면 반등 줬다가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함정을 파고 또 내려가고 함정 파고 또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죠. 이건 이제 하락장의 흐름이고 이제 원래된 상태로 다시 올리면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인데 개인들이 체감을 못하죠. 그러니까 상승장이기 때문에 저는 IT를 믿는 거예요. 흔들려도 IT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조선주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무역수출협회 그 사이트에 통계적으로 그걸 뭐 조작했으면은 모르겠지만 조작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자면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사실 3월 달서부터 그게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3월 달부터 나왔는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일단 반등을 줄 거고 IT 오늘 흔들린다고 겁먹지 마셔라.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IT주들 흔들렸지만 다 살아났거든요. 다 살아났습니다.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다 살아났고 지금 흔들리는 것도 다시 흔들었다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불안하면 뉴스를 열심히 여러분 파보세요.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있나 없나. 없을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반도체 섹터니까. 오늘은 그냥 얘네들이 작당 모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고 싶은가 보죠. 조만간에 미국 시장이 전고점 돌파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IT 좋다고 하니까 다들 그쪽을 쳐다보고 살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털고 가는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결코 반도체가 떨어질 일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원익 QNC도 괜찮다. 신고가 패턴인데 흔들려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갖고 있다 보면 또 신고가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빠르게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한다고 오늘 열심히 IT 사봤자 대형주 빼고는 중소형주 떨어지는 거 사봤자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건드려봤자 안 올라가요. 그건 알고 사셔야 돼요. 사더라도. 자꾸 샀는데 전문가님 자꾸 떨어져요. 일부러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일부러 왕따시키고 일부러 두들겨 패는데 뭐 장사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보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만수르보다 다들 개인 한 사람마다 만수르보다 자산이 많으면 그럼 기가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들의 자금보다는 기가 외국인들의 그 자금이 더 뭉쳐 있고 얘네들은 한 방에 때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흩어지잖아요. 물론 개인들이 돈 다 모으면 개인들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뭉치질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두들겨 팰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얘는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떨어지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한가 빠지면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 시그널이지만 3%밖에 안 빠지면 그냥 그럭저럭 다시 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SK하이닉스 이따가도 표적 종목으로 드리겠지만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박살이 안 나고 이러면 IT 부품주들도 흔들릴지언정 다시 움직일 거니까 괜찮을 거고요.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죠. 뭐 흔들려도 여기는 안 깨요. 뭐 6까지 내려가면 전문가님 저는 큰일 났어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9% 찍고 20% 가면 되는 거죠. 30%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점은 깨는 건 좀 오바입니다. 이 저점은 안 깨지고 지금 당장 있는 전저점도 장이 안 빠지기 때문에 뭐 장이 빠지면은 전저점도 깨질 텐데 뭐 장이 안 빠지니까 지금 전저점도 안 깨질 가능성이 높으니 버티는 게 맞고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확 흔들린다 그러면 전의 전저점 이런 자리들을 위협을 하겠죠. 근데 지금 IT만 이러고 있고 다른 데들은 지금 다 꽃동네입니다. 보험주, 은행주 지금 3, 4% 다 올라가요. 전선테마주 또 7%, 8% 또 올라가요. 지금 로봇주들도 지금 5%, 8%, 7% 또 올라가고 다른 쪽들은 지금 다 강하니까 지금 IT들만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분위기가 IT만 이래서 그렇지 다른 쪽들은 지금 다 좋으니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암울하면서 떨어지면은 이게 더 떨어지고 더 박살나는데 이쪽만 지금 유독 그러는 거니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버티는 자리들이 이런 얕은 자리들을 그러니까 1차 지지 이런 자리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PSK. 이것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한 61선 강력한 지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돌리겠죠. 보면은 많이 못 올라간 애들도 3% 빠지고 많이 올라간 애들 3% 빠지고 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세경 하이테크. 얘는 어제 먼저 떨어져서 그런지 오늘은 안 떨어지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이 폭락하는 장이거나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전조의 증상이라면 어제 많이 빠졌다고 봐주지 않고 오늘도 급락을 해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 보면 그냥 오늘은 의도적으로 IT주들을 두들겨 패는 날입니다. 근데 얘는 어제 두들겨 팼으니까 고만 패고 있죠.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얘는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지지도 않아요. 다른 애들 올라가지도 않았던 하나마이크로 3% 빠지면 얘는 양심적으로 한 10%는 빠져야죠. 10%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러니까 차별화장이라는 얘기예요.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는 것도 바닥에 있는 거랑 똑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빨리 더 잘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적게 빠지거나 똑같이 빠지거나 올라갈 때는 바닥에 있는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떠 있는 게 더 많이 올라가고 이걸 차별화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미반도체, 흐름 양호. 자, 다음은 PSK홀딩스. 그렇죠. 원래 이렇게 돼야죠, 한미반도체가. 근데 얘는 좀 많이 빠지네요. 근데 많이 빠져도 추세는 안 깨졌어요. 이건 단기 추세. 뭐 장기 추세, 장기 추세는 의미가 없고 하여튼 요 중기 아니면 단중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 아직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자기네들이 물렸으니까 알아서 올리겠죠. 어차피 개인들은 이거 안 산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선수들이나 이거 단타 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수급의 힘은 좀 믿을 만한 지표 중에 하나죠. 거래량 지표와 함께. 그래서 수급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얘네들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또 위로 올립니다. 자, 다음은 Y시캠. 이것도 매매 패턴인데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중이고 21선, 그다음에 전저점, 그다음에 전의 전저점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면 계속 패턴주로는 차트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튑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란 얘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계속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갈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우상향으로 되어 있고 거래가 실려 있는데 그게 IT 섹터다. 그럼 이렇게 꼬라박질 않습니다. 이렇게 우하향으로 죽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는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움직일 거다라는 표본의 하나니까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SK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안 빠져요. 자, 드디어 18만 원 다시 회복을 했네요. 하이닉스가 원래는 저렇게 강세를 주게 되면 IT 부품주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다른 섹터들이 그러니까 로봇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뭐 다른 쪽 섹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요것만 움직이네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뭐 다음 주 되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힘을 내주면은 이제 여기 19만 원짜리 돌파한다는 이제 얘기 나오고 그럼 얘가 돌파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자동차 팝니까? 아니면 뭐 만두 팔아요? 아니죠. 얘는 반도체 팔잖아요. 반도체 장비가 HBM 물량이 내년도 물량까지 완판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6년도 물량을 팔기 시작할 텐데 그것도 이제 완판된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그거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내일도 또 얘기하게 하겠지만 이건 이미 컨센서스가 대충 나왔어요. 2026년도에 여기 보면은 불안해하지 말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적자였죠. 반도체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2월 달까지 다 봤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1분기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1분기는 이제 살살 살아나는 거, 기지개 펴는 겁니다. 기지개 펴는 정도고 이제 준비 운동하는 단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올 4분기 정도로 가게 되면 많이 살아나죠. 이게 이제 2021년도의 상황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거고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때만큼 당기순이익이 이때 회복이 돼요. 2026년도에. 여기 2025년도도 그만큼 회복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때에서 회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예상보다 더 잘 팔리고 더 많이 수요가 발생을 하면 어쨌든 예상치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으로 18조 넘어간 흐름들이 2026년도 이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컨센서스 이게 증권사에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거짓은 아니에요. 이게 잘 맞아요. 이게 오차 범위가 아주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컨센보다 뭐 하회했다, 뭐 그거보다 상회했다, 뭐 그렇게는 하지만 그게 터무니없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죠.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전에서는 제가 12만 원대에 추천했는데 지금 18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좀 더 싸게 사면 좋긴 한데 18만 원인데 지금 저항대 부딪히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이거 조정받으면 17만 8천 원? 뭐 그때에서 공략은 단기적으로도 매매도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안전해 보여요. 물론 얘가 19만 원, 20만 원으로 올라갈 때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때서 이제 쫓아가면서 갑자기 움직일 거니까 그쪽에 더 메리트가 있어서 사실은 그쪽을 단타치는 게 수익은 더 크겠지만 안전한 쪽으로 보자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장을 받드는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인 동시에 IT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쪽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죽으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네 종목들이 죽잖아요. 주식하면 안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삼성전기 죽는다? 주식하면 여러분들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이 뭐예요? 마이너스 90% 돼요, 계좌.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섹터로 IT 섹터에 거기에 대장인 하이닉스 오늘의 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표적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SK 하이닉스였고요. 매수가는 17만 8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고영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HBM 검사 장비 관련 섹터로도 함께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매수가가 17,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20%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2.27%가량 올라가면서 15,7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코멘트가 지금 같이 따라왔어요. 첫 번째가 매입가까지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두 가지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자, 오늘 대체적으로 IT 섹터가 약하긴 한데 얘도 IT 섹터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HBM 관련주로 들어가지만 인공지능 섹터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섹터 쪽에서 로봇주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과거에 로봇주 움직일 때 그거에 관련된 뭐 기판이라든지 아마 그런 쪽에 이슈가 됐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IT 부품주들이 떨어질 때에서 오늘 거꾸로 조금 반등을 주는데 일단 먼저 빠진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매수가격이 17,000원이라 그러면 크게 그렇게 걱정할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차트를 길게 보면 일단 바닥은 여기서 친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친 겁니다. 작년 11월 달이네요. 그렇죠? 바닥은 친 거고 자, 상승을 강하게 하고 조정을 세게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 주고 이렇게 깨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갈 거냐. 이게 1번이라 그러면 이게 2번. 2번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1번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 로봇 이런 추이들이 다 우상향이에요. 로봇들이 이제 계속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서 판매할 거고 우리나라 LG전자, 뭐 SK,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쪽도 앞으로 가전제품 뭘 내놓겠습니까? 로봇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기사 아침에 보니까 자율주행 이쪽 부분들을 좀 연구를 폐기한다 그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로봇 쪽으로 전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사실 그거를 아우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삼성이 뭐 자동차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그 센서를 갖다가 어차피 로봇에서 사용을 하니까 더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들이 자율주행에서 쓰이는 그 기술들을 흡수를 하고 당연히 더 업그레이드되는 성능으로 이제 가전제품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반도체도 많이 쓰일 거고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커질 거라서 저는 그래서 우상향으로 1번 패턴으로 봅니다. 그래서 17,000원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걸 지금 당장 올라간다 생각하면 좀 급하고 일단 17,000원이 고비예요. 일단 1차적인. 거기를 돌파를 해야지만 19,000원, 2만 원 올라가니까 일단 매수 가격으로 회복이 되면 있잖아요. 그때에서 다시 한번 더 연락을 주시고 팔지는 마세요. 지금 뭐 IT주로 오늘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유 없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얘도 그래서 올라가다가 지금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게 또 IT가 또 다시 또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17,000원 돌파하면 18,000원 가고 19,000원 되고 뭐 그런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HPSP요. HPSP. 자,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비중은 30%예요. 5만 원의 비중 30%. 네. 자,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주봉하고 월봉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TV 화면으로 잘 보고 계시죠? 네네. 네, 지금 보면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차트는 정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조정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에서 들어가면은 그래서 참 힘들어요.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정상입니다. 이게 쭉 올라갔다가 올라간 폭 대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이제 바닥을 어디서 잡을 거냐 이건데 이게 과거에 최근에 유리기판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HB 테크놀로지를 보면 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과거에 샥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샥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여기도 장대 양봉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결국 추세를 넘어가면서 양봉이 뜨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전고점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으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HPSP도 지금 우하향으로 지금 조정을 지금 세게 아주 세게 여기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 세게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요걸 추세를 여기를 돌려야 됩니다. 요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멀죠? 45,000원 돌파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멀고 그래서 지지 자리는 전저점 자리 그리고 지금 자리도 여기 밑에 뾰족 튀어나온 여기 저점 자리인데 지금 일단 그게 깨졌어요. 그거는 깨졌고 뭐 지지는 많아요. 여기도 지지고 여기도 지지고 근데 오늘 IT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니까 여기도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굴러 내려가고 있을 때에서는 이게 굴러 떨어지는 게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산 위에서 돌덩이가 대굴대굴 떨어지면은 그거를 막으려고 손으로 잡다 보면은 손이 이렇게 짜부러지고 막 그쵸? 몸이 짜부러지지 이 돌멩이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에서는 이게 멈춰야 돼요. 그 멈추는 흐름들이 아까 HB 테크놀로지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 HPSP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근데 더 좋은 건 이렇게 거래에 실리는 양봉이 나오는 거. 근데 아직 그게 없어서 떨어지는 건데 많이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5만 원으로 올라오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리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시간은 좀 걸리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반도체의 미래가 아직 밝다 보니까 언젠가는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겠는데 이게 떨어진 폭에 비해서 지금 차트가 되게 깊어 보이거든요. 차트는 사실 한 50%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고점에서는 한 40% 빠졌는데 사실 여기서 이만큼도 지금 되게 깊어 보이는데 다른 애들 지금 반도체 섹터들 움직이는 거 보면 하루에 막 10%, 20% 움직이는 애들도 있는데 물론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 방에 폭등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차분히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4만 원 일단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서는 죄송하지만 네. 그 회사 그 재무관계나 뭐 그런 게 탄탄하나요?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최근에 ST하고 무슨 소송건이 한번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뭐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다가 끝날 이슈라서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게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 올렸다가 한번 떨어진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뭐 실적은 여기 보면 실적은 우상향입니다. 얘도 실적을 보니까 지금 작년에 매출액이 1,700억, 올해가 1,800억, 내년이 3,000억, 내후년에 3,800억.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800억, 올해 826억, 내년에 1,400억 가까이, 내후년이 1,740억. 그러니까 실적은 점점 좀 좋아지고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시가총액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3조짜리 종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왜 떨어지느냐? 많이 올라갔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되돌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정상이에요. 우리가 계속 뛰다 보면 지쳐서 잠깐 쉬죠. 우리가 360일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잠을 자잖아요. 하루에 6시간 혹은 8시간, 9시간 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동안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돼서요. 만약에 떨어지는 게 회사가 상장 폐지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적자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니면 이게 위험해서 뭐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지만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니까 400% 올라왔네요. 바닥에서. 300~400%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되돌림 현상이 좀 센 것뿐이에요. 다른 애들보다. 그럼 조금 더 매수하면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칼이 계속 맞아요. 칼이 멈춰야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이 멈추고 다시 따뜻하게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기운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등을 한다. 그때 차라리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계속 떨어진다고 매수하는 거는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얘기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상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지금 IT 섹터들 흔들리고 있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내일 강연회 때에서 더 들어보시고요. 미국 시장 급락 안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급락 안 하면 오늘 오히려 흔들렸던 IT 섹터들은 매수의 기회인데 그렇다고 오늘 막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결국은 이 흔들렸던 부분들은 다음 주가 되든 다다음 주가 되든 다시 이거 되돌리면서 반등 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서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거를 기회로 잡아라. IT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토요일 날 1시 강연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IT 섹터가 다소 흔들리게 되면서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내일이죠. 5월 11일 오후 1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서 저희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하셔서 더 철저한 IT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다음 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IT 섹터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SK하이닉스, 매수가는 17만 8천 원 말씀해 주셨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